그러니까 이제 토끼 묘자가 저는 수업 시간에 그 샘플을 제공할 때 토끼 묘자를 가지고 그 여자 팔자에서 이게 관성일 때는 12운성을 어떻게 돌려보느냐. 대운이 예를 들어서 그 양년에 태어나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경원년에 태어났다. 그런 바람에 대운이 어디로 가요? 인축자해 이렇게 가죠. 그죠? 자해 술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해자 때의 그 남편의 움직임의 운기가 지금 시장이가 기둥 하나 밑에 시간에 우리 부모덕에서 6층까지 했죠. 그죠? 자, 이제 우리 무자로 나겠습니다. 자, 부모덕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음량적인 측면에서 천지 음량의 조호가 치우쳐져 있으면은 글자의 형식이 재성의 무늬를 띠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다 했었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조후가 기울어져 있으면 그죠? 기억납니까? 이때는 뭐냐면 정확하게 정제가 기억을 갖추고 있는 모양이긴 하지만 이것은 그냥 귀인 정도로서 인성을 대용하는 정도로서 쓰는 것이고 정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주지 못한다. 그것은 음량적으로 크게 조후를 잃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오행적인 측면에서 기왕이면 금수라고 하는 오행적인 인자가 부모 자리에 있을 때에 무엇을요? 경제적인 어떤 그 실속 요소를 더 많이 상징해주고 목화라고 하는 인자가 차지하고 있을 때에는 대체로 정신적인 측면이나 명예 측면에서의 상속과 개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예를 들어서 정제라 하더라도 목정제냐 금정제냐에 따라서 금정제를 더 많은 것으로 친다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행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참작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 육친적인 측면에서 대부분 부모 혜택의 그 유무가 많이 판가름난다 했죠. 근데 거기에서도 뒤에 가면 지지가 아직 멀었죠. 지지는 저 간지편 저 뒤에 있는데, 자, 무자론이라고 해서 없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논리가 주로 그 뭐냐면은 그 재성과 그 인성에서 어느 것이 하나 그 빠져 있으면은 그 부모의 덕이 편중되어 있거나, 즉 엄마 덕은 있는데 그 다음에 뭐 부친 덕이 없다든지, 부친 덕은 있는데 엄마 덕이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짐이 발생하는 그 근거로서 보시라는 거죠. 물론 이제 오행적으로 우리가 앞부분에서 음량에서 말하는 그 화부족, 수부족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의 조우적인 어떤 실조 요소도 결국은 그 부모 혜택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자 논법이 이제 부모덕에서는 그렇게 많이 취용되지 않지만, 대체로 이제 이 무엇이 허결하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꼭 그 부모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전반에 오랫동안 영향을 주는 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가 없다, 팔자에 없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재성이나 그 인성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을 어느 정도 채택해 보는데, 대체로 이제 무자는 뭐냐면 첫 번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의 논리가 실제 이제 음량적으로까지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오행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육친적인 측면에서 따져보죠. 그죠? 그래서 음량적인 측면은 크게 봐서는 조후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간지 글자 자체의 간지의 음량, 그래서 우리가 양팔통금 하죠. 그래서 여인이 양간양지를 거듭하여 있으면 뭐라고요? 남자처럼 아주 활동력이 많은 것으로 본다는 거죠. 남자가 음간음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양의 뜻을 많이 얻지 못하여 그 활동이 소극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했죠. 그래서 그 간지의 음량에서 보면 이것도 조금 이제 확장해서 뒤에 뭐 성정 이런 데도 골고루 쓸 수 있는 논리이긴 한데, 그래서 간지의 음량에서 양간양지,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양년 양일 이렇게 합시다. 양년 양일. 보통 연과 일이 가장 영향력을 오랫동안 주고 축일에서 영향을 주는 거 봐서 양간양일 이럴 때에 남자면 어떻게 해요? 남자면 양간양일에
해당하여 음양을 짝 짓지 못했죠. 그죠? 그래서 그 덕이 대체로 꼭 부모 덕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덕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여인은 뭐예요? 예. 부모 덕을 못 보더라도 오빠 덕이라도 보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뭐 이렇게 남자의 존재를 무엇으로 간지로 채웠다는 말이죠. 그죠? 간지로 채우는 말이니까 결국은 부모나 사회적인 덕, 부모 덕을 잊지 못하더라도 사회적인 덕이라도 있더라 하는 거죠. 이게 기억납니까? 우리 양년양일이 원래 저쪽 수업에서 원래 했었죠. 예, 그 남자 팔자에 양년양일이면 뭐냐, 할 거 다 해봤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짝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다, 짝지워지지 않는다 뜻이기 때문에 할 거 다 해봤군 이러면, 예, 그걸로서 젊은 날은 설명 다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음년, 음일. 음년음일 경우에 남자는 도리어 뭐예요? 그 자리에 우리 육친적으로 뭐가 없어도, 육친적으로 뭐 식신이나 정제나 이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채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다못해 보든 이모덕을 보든, 대체로 그 부모나 존장 또는 또 여인이죠, 그죠? 여자 덕을 입는다라고 측면에서 그것이 그 부모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거꾸로 뭐냐면은 여인은 뭐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여인이 음년음일이면 뭐예요? 부모 존장 의 혜택이 크게 가까운된다. 입는다 하더라도 육친적인 게 좀 더 강력한 거니까 부모덕을 입기는 입는데 어떻게 해요? 고달프게 입는다. 고달프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양년양이라는 것이 뭐냐, 음이 없다는 말이죠, 그죠? 그게 이제 극단에 이른 것이 뭐예요? 양팔통,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이 극단에 이르는 것이 음팔통이 되겠죠, 그죠? 음팔통. 음팔통. 그래서 이제 극단에 이르면은 이 음팔통이나 양팔통의 경우에 저 음양에서 간지 자체에서 음양에서 크게 기울어지는, 조우는 뭐 음양편에서 기본이 다루고 있으니까 언급을 많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요런 부분을 참작해가지고 이게요 간단한 원리인데 잘 맞아요. 이게 잘 맞으니까 여인이 그 양년양을 태어났다는 것은 막 어쨌든 활동성이라든지 그 운신의 폭이 굉장히 넓다, 활동성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꾸로 음년음일에 우리가 여인은 뭐냐면 덕적으로 보면 덕을 보더라도 굉장히 마음고생이나 몸고생을 많이 하면서 덕을 보게 되더라 이거죠. 아시겠죠? 이거 잘 안 쓰죠, 근데. 써요? 그러니까 이걸 그 음양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있다 없다 했을 때 음이 부족하다, 없는 것에 가깝다 이렇게 참작해 보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행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목화, 토금, 수라고 하는 것에서 대체로 이제 목이나 토나 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그 실제하는 사물이나 기운 중심이죠. 실제하는 사물, 기운. 그 다음에 화하고 수는 뭐 우리가 융통성 요소죠. 융통력 또는 융통성 이렇게 되는데, 저기에 이제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융통할 수 있는 융통성이 부족하다. 부모 혜택에 있어서 뭐예요? 부모 혜택에 있어서 화나 수가 부족하면 융통성 부족한 되지 않는 환경, 또 실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환경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연월에 그 기억납니까? 연월에 금이나 목으로 오행적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이 어떻다고요? 실제적이다 이거죠. 실력.
이게 도끼 들고 자루 있으니, 도끼 들고 자루 있으니 도끼와 자루. 그래서 이건 실제로 뭔가 해결하는 어떤 실제적인 혜택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화하고 수만 있고 목이나 또 금이 없으면, 토는 좀 중간자적인 작용력이 많다고 보고, 목이나 금이 없으면은 융통성은 강하지만 실제적인 어떤 해결 능력은 부족하다. 그렇게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꼭 그 부모 덕을 원하는 측면에서만 아니라 전반적인 면에서 적용돼가지고 쓰이는 면이 되겠죠. 대체로 뭐가요? 경제적인 그 환경에 있어서 실질적인 것은 이 토나 금이 천지 만물의 운동에서 가장 뭐예요? 가치 있는 것을 좁은 공간에 담아놓은 것이 토나 금이다 이거죠. 그 수도 뭐냐면 저장성이라고 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음의 속성이 너무 강하게 드러나 있어서 혜택을 보는 게 좀 제한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토나 금이 빠지면 경제적인 어떤 실력이나 혜택 면에서는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근데 팔자예요. 그 사람의 그 격 자체를 떠나서 우리가 금이 예를 들어 3개다. 오행적으로 그러면은 이 경제적으로 한번 어떻게 해요? 크게 뭘 장악할 수 있는 그 힘이 살아가면서 3번은 만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아주 그 단순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그대로 유효해요. 이게 말고 금은 금이다 이거예요. 금은 금이다. 그죠? 인생이 됐든 직업이 됐든 상관없이요. 예. 상관없이. 이게 금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제적인 실력이나 기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큰 돈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가 3번 오는 게 뭐냐면, 이걸 뭘 만는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거기 돌멩이가 아니고 가을이를 3번 맞이한다. 그죠? 3번 맞이한다. 이때 어발이 아니면은 밤은 딴다 이거예요. 지지에 근이 없어도 그래요. 그 지지에 근이 없어도. 가을바람 3번을 만나잖아요. 가을바람 3번 만나는 사람 분명히 거의 수학의 어떤 기회, 이게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비급여도 좋아요. 예를 들어 경일주에 유월의 경일의 갑신이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뭐냐면, 이거 추풍. 그죠? 추풍. 그 추풍에 뭐냐면 추수한다 이거예요. 가을바람에. 그래서 금이 빠져있다는 것은 대체로 뭐냐면 현금 재산의 어떤 그 인연이 박하다. 현금 재산이. 지지에 근국을 완전히 살아보는 그거는 그 안에 있는 개수 다 셀리시라니까요. 사, 유, 축이면 일단 드러난 금은 하나, 그죠? 장간에 있는 현금 하나, 그죠? 축조에 있는 신금 하나, 이거 다 장간에 있는 건 장간에 있는 모양대로 짱 박힌 돈, 티 나온 돈, 그죠? 요거는 뭐냐면 불구덩이에서 건져낸 돈. 아시겠죠? 요건 농사 엄청나게 많이 지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건 뭐냐면 축축하게 젖어서 잘 움직이지 않는다. 굳어서 뭐예요? 잘 움직이고 떨어지지 않는 거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 예. 그러니까 여인이 그러니까 이제 음이라고 하는 거지. 크게 보면은 음량적으로 보면 여인은 뭐예요? 몸이 음에 속하고 토금이 무엇에 속함으로? 음에 속함으로. 아니 이러는 것은 몸을 고달프게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오행적으로 빠진 것을 보실 때 저런 논리로 우리가 한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신적으로 없는 것에서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것은 무자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그 재성과 인성. 그래서 재인이 서로 그 불애,
장애 없이 놓여 있느냐 하는 이것을 육신적으로 따져보아서 그 덕이 뭐냐면 보통 재인이 기울어져 있으면은 남편 덕, 아버지 덕, 어머니 덕이 기울어져 있다고 보세요. 그것이 극단한 경우에는 둘 다 덕 없음. 둘 다 덕 없음. 아예 뭐 제로만 완전 가버렸다든지 인으로 완전히 가버렸다. 근데 적당하게 재성이 세력이 약하고 인성이 득세하여 있으면 이럴 때는 보통 엄마의 혜택이나 엄마의 간섭 속에서 자기가 많은 덕을 이룬다고 보는데 지나치게 인성이 퇴과하거나 퇴왕하면 재도 없고 인도 없어. 짝을 짓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서로에게 생명력을 주지 않는다. 이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족발 없는 파리는 족발과 파리가 오늘 이상하게 발달인데 족발만 있고 파리가 없으면 안 되고 그죠. 파리만 있고 족발이 없어도 그 존재는 서로 뭐예요 짝짓지 못하고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것처럼 재성과 인성은 짝인데 그것이 기울어짐이 심하냐 약하냐. 그래서 이제 재가 없는데 장간에 숨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존재 양식을 보실 때 재성인성을 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무자 논법에서는 우리가 그 부모덕을 만약 이렇게 보통 육친을 제가 별 5개 붙여줬죠. 그러니까 별 5개인데 별표 한 2개쯤 보시면 됩니다. 2개. 네? 3개, 2개, 3개, 뭐. 2개, 3개. 그러니까 이제 육친이 그만큼 많이 쓰인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재성과 인성의 그 인연 요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뭐 우리가 오랫동안 그 고치지 않는 정신적인 어떤 이런 것에서 이 재인의 모양을 자꾸 관찰해 보세요. 관찰해 보시면 야, 이 전부 환자구나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에 좌표론은요 별 5개죠 당연히 그죠. 좌표론적인 측면에서는 부모덕을 논할 때 좌표론에서 뭘 땡겨와요? 좌표론에서 당연히 뭐예요? 연, 월, 일시 중에 부모덕은 무엇을 위주로 한다? 그렇죠. 연월을 위주로 한다. 연월을 위주로 하고 대체로 연을 조로 그 다음에 월을 부나 모로 이렇게 시하는데 전체 다 엮어서 부모로 생각이 됩니다. 부모. 조금 더 정밀하게 쪼갠다면은 그 연애에서 대체로 조부의 이제 보통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 있느냐면요. 이게 조의 자리에 예를 들어서 정일주가 연에 신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지해자 있죠. 여기 위에 공망 들어가 버리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부모 혜택을 입겠다 못 입겠다. 여기 꽝 돼버리는 거죠. 꽝. 꽝에 걸리는 공망에.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그 본인에게 그 금으로서의 어떤 정제로서의 혜택을 오래 주지 못하지만 아주 미약하게나마 영향을 준다.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제가 그 좌표론에서 가장 그 쉽게 그 이해하는 그림 중에 이 그림 그려졌죠. 요 모양을 많이 생각하세요. 요 모양. 요 모양을. 자 이게 뭐냐면 연. 그죠? 이 월,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시가 있죠. 여기까지. 그럼 일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월은 이 부분에서 기둥까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연은 앞들, 뒤뜰, 대문바까지 오랫동안 그 사람의 그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단지 내가 뭘요? 원진하에 쓰지 못하고 그 다음에 공망하여 그 매개가 연결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한 번씩 이렇게 존장, 위사람들의 혜택을 좀 보게 되더라. 그게 이런 경우 이제 보통 결혼을 잘 함으로써 그게 복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 자리가 뭐예요? 마누라죠, 그죠? 마누라를 얻으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앞들 뒤뜰에 싹을 틔우는 정도의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이건 결국 뭐냐면 자기와 그 인연이 있는 조상과 중복된 조상의 혜택으로 보는 거죠. 즉 이게
마누라가 태어나는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태어났지만 알고 보면 뭐예요? 조상이 중복되어 있거든요. 중복된 조상으로부터 결국은 여기 내가 결국은 이렇게 둘이 짝지은 같지만 원래는 뿌리는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아담과 그래서 우리는 하나 위아더 월드 이렇게 중복된 조상에 의한 혜택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복귀되게 된다. 주로 그 연월을 다루되 연과 월이 서로 쪼개어져 있는 모양, 중간에 공망되어 있어서 하나를 쓰지 못하는 모양, 그 혜택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본다. 아시겠죠? 예. 그건 이제 신살편에서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연월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용한다. 이게 이제 제일 키가 되겠죠. 좌표론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시는 뭐 어떤 것이 될까요? 우리 이 좌표론에서 연월일에서 우리가 귀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 있을 때, 자, 요 부분 기억납니까? 요거. 요때에 요 공간에 있는 부분은 대체로 뭐냐면 배우자의 그 조상으로부터의 혜택. 저것도 뭐 부모는 부모니까 배우자로부터의 그 조상 혜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안에도 그게 없으면 이제 아마 열심히 살아야죠. 자, 그래서 좌표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본인 자신의 그 부모나 조상 혜택은 연월로서, 그 다음 배우자에 의한 그 혜택은 일과 시로서 그 덕을 논한다. 자, 그 다음에 남녀라고 하는 것이, 남녀에서 아까 그 우리가 무자론에서 사실 중복적으로 설명이 됐죠, 그죠? 무자론에서 여인은 무엇으로 주로 위주로 쓰고 양에 속하는 놈을 그 혜택으로 잘 쓰고, 이렇게 연월에 있는 간지가 대체로 양간이든 또는 오행적으로 뭐예요? 목화든 그 자체의 간 자체의 음량이죠, 그죠? 간지 자체의 그 음량으로서 양간 양지로 채워져 있을 때 대체로 뭐 설치는 남자들이 많다 이런 뜻도 되고, 하다못해 오빠 덕이라도 많이 본다. 이것을 부모 덕에 포함시켜서 간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거꾸로 뭡니까? 음에 속하는 모양일 때는 그 금이나 수의 환경에서는 그 덕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정신적인 고달픔이라도 겪으면서 있게 된다. 그 다음 거꾸로 생각해서 뭡니까? 남자는 마찬가지로 음으로 채워진 거 있죠, 그죠? 음으로 채워진 인자가 많을 때 대체로 그 덕이 원만하고 실속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양으로 속하는 것은, 양에 속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 보면 되죠. 그래서 남녀에 의한 구분법은 기본적인 구분법이니까 별표 한 2개나 3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둘 정도 두세요. 실제로 부모덕을 논할 때 가장 많이 참작하는 것은 육친하고 뭐냐면 간지거든요. 육친하고 간지. 자, 이 간지인데 이 간지는